안녕하세요. 오늘은 광장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광장 공포증이요? 이름만 들으면 광장, 넓은 곳이 무서운 건가? 생각하실 텐데 사실 훨씬 복잡해요. 맞아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. 오늘 제대로 풀어드릴게요. 광장 공포증은 단순히 넓은 공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. 핵심은 도망치기 어렵거나 도움받기 힘든 것 같은 상황에 대한 강렬한 공포와 회피예요.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해당되는 거죠? 대중교통, 슈퍼마켓, 영화관, 공중소,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, 줄 서서 기다리는 것, 터널이나 다리 위, 이런 상황들에서 공황 발작이 오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상해지면 어떡하지? 근데 도망갈 수도 없는데 라는 공포가 핵심인 거죠. 정확해요. 그래서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, 심한 경우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. 한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던 아이인데요. 어느 날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 공황 발작이었어요.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라는 예기 불안이 생겨요. 그때부터 지하철이 무서워지는 거죠. 처음엔 지하철만 안 탔어요. 버스로 갈아탔죠. 그런데 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생기자 버스도 못 타게 됐어요. 결국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는 아무 데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죠. 음, 이게 광장공포증이 진행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. 회피를 할수록 공포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. 어, 그러다 이 아이도 학교도 가기가 힘들어졌어요. 학교가 멀어서 대중교통을 써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결국 3주째 결석을 했을 때 선생님이 알아챘어요. 코로나 이후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3년 가까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오는 게 두려운 거죠.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아요. 어,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여주는 거죠. 지하철이 무서우면 안 타면 되니까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뇌가 그 상황을 실제로 위험한 것으로 더 확신하게 만들어요. 피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군요. 네. 이걸 회피 불안의 악순환이라고 해요. 그래서 광장공포증 치료에서도 회피를 줄이고 서서히 두려운 상황에 다시 노출되는 게 핵심이에요. 물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계부터 천천히요.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? 출석이 문제가 되니까요.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에 대해 출결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. 학교 공포증이나 광장 공포증 진단이 있으면 위클래스 연계나 병원 연계가 가능해요. 선생님, 부모님이 알아야 해요. 광장 공포증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노출을 한번 살펴보면요. 1단계는 집 앞 현관문을 열고 5분 서 있기. 2단계는 아파트 1층 로비까지 걸어가기. 3단계는 편의점까지 혼자 걸어가기. 4단계는 버스 한 정거장 타보기. 안전한 사람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. 각 단계가 70% 이상 편안해진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절대 서두르지 않아야 해요. 오늘 알았어요. 광장 공포증은 넓은 곳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. 네. 회피할수록 더 나빠지고 치료는 천천히 두려운 상황에 다시 노출되는 것이 핵심이에요.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해요. 절대 혼자 억지로 하지 마세요.